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8일 밤 10시입니다. 이틀 뒤에는 미국에서 대선을 앞두고 첫 번째 토론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 바이든의 토론이 벌어지는데, 토론을 이틀 남겨놓고 뉴욕타임스가 큰 특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특종을 했고, 이게 미국 언론에 계속 전파가 되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양당이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트럼프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기록을 몇십 년분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납세 기록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다 공개했는데 본인은 하지 않고 있어요. 공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가지고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결과가 보면은 미국의 납세자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 정도입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아주 자기 자화자찬을 해가지고 그게 2016년에 역전승하는데 큰 이유가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 기업인이고 적자투성이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분식회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세금을 얼마 냈느냐? 75달러 냈답니다. 한 90만 원. 2017년에도 70달러, 700달러입니다. 700달러. 그러니까 각 한 90만 원씩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 온 노동자의 1년 세금보다도 적습니다. 요거는 연방소득세입니다. 연방소득세를 그렇게 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5년 동안 말이죠. 2000년 이후니까 20년 중에서 15년 동안은 연방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답니다. 왜냐? 적자를 봤다 이거예요. 적자를 봤다. 그래가지고 적자 본 데 대해서 세금 환급, 적자 보았다고 세금 환급을 8천만 달러를 받았는데, 여기서 미국의 국세청이 이 8천만 달러는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만약 8천만 달러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1억 달러를 지금 토해내어야 할 입장이랍니다. 그런데 이 흑자 보는 회사, 여러 회사가 있는데 흑자 보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갚아야 될 돈이 한 4억 달러가 돌아온답니다. 4억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이걸 갚을 수 있겠느냐? 잘못하면은 파산 난다, 파산거리가 된다, 이런 아주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재빨리 어떤 구호를 내걸었냐면은 I paid more income taxes than 도널드 트럼프. 나는 트럼프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었습니다 하는 구호를 걸어가지고 일대 공세를 편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공무원들이 이용하도록, 예컨대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서 자도록 만들든지 해가지고 자기 회사의 수입을 올리는데 권력을 이용한 흔적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가 이 필리핀 대통령이나 터키 대통령을 극구 칭찬하는 이유가 이 두 나라에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까지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더글라스 브링클리라는 대통령 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콘맨 인 더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의 사기꾼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세계 최악의 기업인이다.
그리고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가 쉔이라는 것은 엉터리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가짜다.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의 오래된 비서로서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스캔들을 만들면 그걸 뒤수습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나중에 구속돼 가지고 기소되기 전에 작년,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전야에 의회에 불려 나와 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민낯이라 뭐랄까요. 그 사람 진짜 모습을 본 이 해결사 코언의 그 당시 증언에 의하면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된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을 자기 사업의 PR에 이용하는 목적이 오히려 더 강했다. 그래서 당선되니까 트럼프가 매우 놀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는 이 현직에 있으면서 외교나 정책을 펼 때 자기 회사를 돕기 위한 쪽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이해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분도 따져봐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퇴임하기만 하면은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낙선해가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동안에 현직에 있으면서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보복이 이루어지는 그걸 연상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보복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불법을 일삼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해왔으니까 이제는 법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지금 저 판세를 보면은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대충 전국 여론조사를 하면은 바이든이 한 8%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합주가 제일 중요한데 한 10개의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걸로 지금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비치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현직이니까 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망한 여성 대법관 후임을 또 여성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보수표를 더 당겨시키겠다 하는 요 전략은 상당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납세와 관련된 이런 부정은 미국 사람들이 세금에 우리보다 훨씬 더 민감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바이든이 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은 뭔가 힘이 없어요. 나이도 70대 후반인데다가 말하는데 너무나 에너지가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30-40년 동안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 더구나 2016년은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 그러나 탄핵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은 이번에는 바이든이 된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도 문제고 미국도 어떻게 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직을 생명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사기꾼,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콘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었는지, 정말 이 민주정치에 큰 약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